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사라지자 갈 곳 잃은 투자 자금 4개월 만에 50조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지부진한 증시 속에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으며 투자자 예탁금이 50조를 밑돈 것인데요.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2차 전지랑 로봇, 초전도체 이런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휘청휘청 있는 데다가 두산 로보틱스 뭐 사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돈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추석 전에 어제 월요일에 얘기했듯이 그런 심리까지 겹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중첩됐습니다. 게다가 늘 말씀 주시는 그 2차 전지주에 대한 특히 또 부심이 좀 있는데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더 분위기가 침체됐다 이렇게 볼까요? 네, 2차 전지는 건드리고 싶지 않네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투자자들의 네. 예탁금이 줄어드는 거는 항상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주도업종이 좀 부침을 겪으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얘기 안 한다는 거는 당분간은 투자자들의 행동이 그렇게 크게 활발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뭐 또 나오겠죠. 아, 뭐 누구는 처음부터 주도주였습니까? 그렇죠. 주도주가 네. 또 나오겠죠. 주도주, 그러면 그 주도주가 뭐가 나올지 궁금해요, 갑자기. 네, 지금 일단 월요일 날 결국 네. 저기 또 그쵸. 월요일? 아주 저기 했죠. 짭짤을 달달했죠. 네. 어떤 게 달달했죠? 저 그때 뭐 했나요? 두 개? 그 화장품주 2개 한 거. 아, 화장품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예. 그때 두 종목 한 거 다 급등했잖아요. 예. 지금 이 그 변화가 새로운 K 그 뷰티의 어떤 신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를 빠른 그 업체들은 대비를 했을 거예요. 뭐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잖아요. 중국에 혹은 일본에 한쪽으로 쏠렸다가 우리가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던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사업적으로도 반복되고 있죠. 총칼로 협박만 안 받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뭐 한때는 뭐 K 그 뷰티라던가 뭐 이런 활약하는 무대였는데 거기가 빠지니까 결국 뭐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라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중국이 그냥 좀 가깝고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인 피부니까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방금 레이저 팀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 저기 아니에요. 타그리소도 받으려고 하는데 중국인 데이터 갖다가 들이밀고 있잖아요. 식약처에 계속. 아시아인 학거랑 비슷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식약처는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시아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 분야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뭐 면세점을 막고 무슨 우리 사드 이후에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또 그 저기 정권의 분위기를 항상 주식 투자에 대입을 하셔야죠. 지금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중국하고의 역대 관계가 그 싱하이밍 주중대사, 한중대사 네. 최악이잖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이런 사업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쪽으로 판 업체들이 아주 대박이 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월요일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럴 때 LG생활건강을 사면 안 되겠죠? 그랬죠. 그리고 립 얘기하지 않았어요? 립 클리오 립 얘기하면서 말씀 주셨던 것 클리오랑 같아요. 네. 저거 하나 뭐였어요? 아이패밀리 SC? 네네. 둘 다 8% 급등했던데요, 그날. 2시간 전에 이미 얘기 드렸죠. 인생 2회차라고 얘기 드렸죠. 주식 2회차. 그래서 LG생활건강이랑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 이 두 개로 대변되는 이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 좋지가 않죠. 지금 땅굴을 계속 파고 있죠. 예. 대표적으로 초대형 업체에다가 엄청나게 큰 조직을 자랑하며 그리고 면세점 위주로 기초 화장품을 팔던 구조를 갖고 있던 업체들은 안 좋죠.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되는 애들은 좋으니까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되죠. 초대형이 아닌 중소형이고 기초가 아닌 색조고 면세점이 아닌 H&B 채널이나 온라인이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화장품에서도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었고 중소형, 색조 더불어서 이제 뭐였죠? 중소형 색조 그리고 저 면세점 채널이 아닌 일반 H&B나 채널. 온라인 모바일 채널 이런 쪽이 완전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전히 그러면 이쪽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뭐 또
접근해 볼 만한 뭐 관심 네, 종목이라든지 이쪽에서 신화를 다시 창출할 수 있겠죠. 네. 예전에 에이블 CNC의 신화가 예전에 있었죠. 에이블 CNC 미샤를 가진 미샤. 업체고 네. 그리고 이 토니몰이라는 업체도 있죠. 얘네들은 이제 가두 매장을 주력으로 했던 명동. 네. 명동이 살아나야 살아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문 다 닫았고 가두 매장 다 철폐됐죠. 근데 얘네도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살아나고 있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오프라인 가두 매장이 아닌 그리고 중국이 아예 빠진 업체들. 지금 완성업체 중에서 가장 일본의 비중이 높은 거는 VT입니다. 예, VT의 최근에- 매출 비중 중에 일본이 80%가 넘어요. 맞아요. 아이패밀리스 씨는 많이 얘기했죠. 제가 최시라 씨한테 얼마나 발라봤을까, 김태욱 씨가. 그러니까 탕후루 같은, 뭐 탕후루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탕후 마라탕이라고 요즘 아시죠? 중국 거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고냐까지 들어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 탕후루처럼 입술을 예쁘게 했던 아이패밀리 SC조차도 일본 매출이 40%밖에 안 되는데 그 로맨이랑 화장품 그 로손 편의점에 들어가서 지금 네네. 대박 치고 있다고. 아이패밀리 SC도 좋죠. 근데 VT는 그 2배예요. 얘네 리들샷이 대박이 났어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강했던 거. 네. 올리브영에 누가 가죠? 10대 후반 중고생 교복 입은 애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20대 초반. 그리고 맨날 올리브영 가보시면 왜 올리브영 얘기만 하냐면 지금 GS의 랄라블라라던가 롯데 저기 롭스는 다 폐점됐어요. 올리브영만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2주에 무슨 위크 1위, 2위, 3위에서 맨날 순위가 매겨져요. 왜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엄청나게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순위가 맨날 바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순위가 맨날 바뀌는 그 전장에서 계속해서 순위를 꽂아놨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클리오나 VT의 색조 화장품 애들. 립이나 마스카라.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죠. 기초가 아니에요. 물론 기초보다 색조가 마진율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색조의 원료 자체가 화학 원료고 기초는 자연의 원료이기 때문에 마진은 기초가 더 많이 담아요. 근데 지금 기초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기초가 아니라 리포인트 주고 부모님 뵈러 내려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VT는 리들샷이 지금 일본에서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이가 벌어진 틈을 타가지고 중국을 안 가니까 일본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지금 상대적으로. 물론 오염 방류수도 있는데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조금 더 좀 네.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VT,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VT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소들이 뜨다 보니까 그럼 뭐가 뜨겠어요? 중소 브랜드들은 일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네. 뒷받침해주는 우리나라 1위 OEM, ODM, OBM, 코스맥스, 2위 한국콜마, 3위 코스맥스 코리아, 4위 CNC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강세를 띨 수 있겠죠. 네.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이 네. 뿌리가 없고 물류가 없고 뭐 마케팅할 능력이 아무리 빠집니까 이 생각한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뒷받침해서 만들어주는 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친한 쪽 잉그루드랩, 코스맥스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잉그루드랩은 미국에서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약을 강하게 하는 애를 하고 싶으시면 VT를 하시는 거고 네. 미국이 낫다. 뭐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피부는 아예 동양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야 돼요. 근데 잉글 우드랩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OEM, ODM 사업을 하면서 그 돈으로 잉글 우드랩으로 아예 거기서 OTC 전문 그러니까 손소독제라든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약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미국을 노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잉글 우드랩.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아까 OEM, ODM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거를 총괄해서 밀어주는 애가 있어요. 네. 실리콘2죠. 실리콘2. 그리고 실리콘2는 아예 중국 매출 비중이 빵입니다. 중국 리스크가 없다. 그쵸. 네. 아예 중국 싫으신 그러니까 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를 제가 잘 들어보니까 예전에 화장품 하면 다 중국에서 얼마나 일어나느냐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없고 일본이면 VT, 미국이면 잉글우드 아니면 한국에서 올리브영이게 되면 아까 색조 화장품 1, 2등 하고 있는 클리오. 아이패밀리스한 네. 제가 화장품이 약합니다. 그래서 클리오 패밀리스 하여튼 다 일본이나 네. 미국 둘 네. 중에 하나가 아. 지금 인기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실리콘2까지 화장품이 정말 다시 한번 주도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시가총액이 작아서 뭐 주도주의 그 어떤 그 요소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커야지 크면은. 영향력이 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파는 좀 적겠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광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의미로 작은 돌풍이 나중에 더 큰 있긴 하다. 태풍이 될 지금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인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의 중소형 인디, 중저가 화장품 관련된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3주 만에 다시 6만 전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실망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아래에서 종가 형성한 것은 이제 8월 31일 이후 13거래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좀 실망감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다 이슈가 말할 네. 게 많아가지고 급한데. 그래요? 자, 일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주제를 계속해서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예. 정우성 씨의 최고의 연기, 더킹의 명대사를 접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역사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려운데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예. 내가 또 반도체 역사 강의 해야 돼? 반도체 꽉 잡으라고. 자존심 버리고. 이건 대사였습니다. 대사를 응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강했던 건 뭐죠? 다시 되짚어 보세요.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소부장 중에는 장비. 그리고 업태로 따지면 팹리스랑 오사트를 키워준다고 해서 그 양쪽. 이렇게 강하게 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예전에 샤인머스켓 농장 얘기를 했지만 네. 예전에 캠벨 포도를 먹다가 씨도 있고 씨니까 씨도 없고 단 거를 만들다가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나와서 다 샤인머스켓만 먹어요. 그때는 뭐가 중요했나요? 제가 뭐 다른 그 농장에서 다른 분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당도를 높이고 씨를 없애는 거기가 제일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농장 주인이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당도 높이고 이거 연구 개발할 동안 너네 꼭지 자르고 포장하고 검사하는 애들은 넌 뭐하니? 그 쉬운 거 하나 못해? 우리가 당도 올리려고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네 뭐하냐? 그 쉬운 거 갖고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후공정이죠. 꼭지를 자르고 벌레가 있나 검사하고 벌레가 없으면 마지막에 포장하고 그거를 굉장히 하대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중요해졌죠. 왜냐? 우리 농장에서만 달달한 샤인머스켓을 뽑아내는 줄 알았더니 전국의 농장이 다 똑같은 당도의 샤인머스켓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그 농장에서 왜 잘 팔리나 봤더니 꼭지를 예쁘게 자르고 벌레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고 포장을 너무 예쁘게 사각 케이스 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에서 그쵸? 후공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반도체가 후공정을 계속 보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간 것들을 보세요. 네. 일단 한미 반도체. 네, 많이 갔죠. 이거 차트가 꺼져버렸네요. 한미 반도체, PSK 홀딩스, 네. STI, 프로텍, 뭐 하나 마이크론, 후공정 장비. 그러니까 후공정은 두산 테스나라던가 무슨 네페스가 하는데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애들이 완전히 날라갔어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절단하고 이동하고 포장하고 검사하고 그동안 하대됐던 애들이 엄청나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 간 게 어디냐. 후공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전공 쪽 보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쵸. 이제 빌드업을 하신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가 네. 후공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공정으로 넘으면 의식의 흐름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 의식의 흐름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후공정은 너무 빨리 갔고 한미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비싼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전공정을 보자. 그럼 그 관련된 관심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목되는. 자, 그래서 것들. 전공정, 네. 후공정에 후공정이 갔기 때문에 전공정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간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간다는 게 우리 단순하게 어렸을 때로 돌아가세요. 시소로. 무거운 애가 앉으면 이쪽에 무거운 애가 앉아야죠. 균형을 맞추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시소 게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공정적으로 가고 아까 소부장 중에는 장비가 워낙 갔으니 네. 소재랑 부품이 덜 간 거죠. 우리 전공정 생각해 보세요. 증착, 노광, 식각 이런 게 전공정이에요. 근데 그 전공정 장비에서 회사들을 보시라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KLA, 나스닥에 다 12, 20위권에 있는 최고의 종목들. 그런 최고의 장비를 우리가 뚫고 들어갔기 힘들었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가 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 전공정 장비들이 그 활약하고 있는 그 속에서 뭘 하느냐? 소재랑 부품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차트를 켜보세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같은 소재주, 월덱스, TCK 같은 부품주 한 개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공정하고 소재 부품이 후공정 장비에 비해 너무나 안 갔으니 그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오케이. 전공정 관련주 그러면 뭐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추석 이후에 기회를 한번 볼까요? 뭐 지금부터 사 모아가셔도 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분은 로봇이나 이런 거 화장실도 가시지 말고 그 뭐 조카들한테 돈 줘야 되니까 빨리 빼서 돈을 현금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투자의 관점, 물론 투자가 그것도 투자인데 중장기적인 그냥 투자로 하시려면 반도체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그거는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시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반도체를 본다면 전공정 그리고 이제 소부장 네. 중에서도 이번 주의 수익률 게임은 로봇이 아니라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을 하고 이번 주는 화장품. 네. 앞서 체크리스트 첫 번째 네네. 이슈였고 두 번째는 이제 소재 부품을 좀 보고 전공정에 전공정. 주목하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저희 또 신 소장님의 의식의 흐름을 한번 같이 또 참고를 해봤고요. 네, 세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 장비주 어제 통신 장비주.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5G 투자 소식에 더해서 차세대 장비죠. 6G 레디 장비 투자가 내년 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전망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거는 그 우리 빈자리가 뭐 크다고 하는데 결국 한 며칠 지나면 다 메꾸고 이러잖아요. 또 메꾼다고. 이 통신 장비가 갑자기 또 느닷없이 뜨잖아요, 지금. 5G에 대한 실망감이 소비자 입장이나 주주 입장이나 다 같이 다가오는 가운데서 또 뜨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끝나 보세요. 그 청약에 실패한 돈들 또 어디로 가겠나. 또 먹잇감을 찾아갑니다. 돈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뱀의 머리 같아서 어디로든 들어가요.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6G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스페이스X가 연말부터 한다는 그거 우리랑은 우리라는 게 대부분이 일반 기업과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 혹시나 뭐야 벌써 저궤도 위성이 내 핸드폰에서 된다고? B2C가 아닙니다. B2B예요. B2B. 주로 선박이나 방산 쪽에서 탱크나 이럴 때 쓰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 빌려서 잘 됐잖아요, 통신 장비. 이게 일론 머스크가 12살 때 게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때부터 관종이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UFC 한다고 하죠. 이때 만든 게임이 뭐냐면은 갤러그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근데. 표절 아닌가? 근데 수소폭탄을 안고 우주로 가가지고 터트려서 적을 죽이는 게임이었어요. 12살 때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게임이. 이때. 그러니까 이 꿈을 이룬 거. 이거 테슬라의 CEO로 알고 있는데 CEO는 맞는데 테슬라를 창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는 스페이스X예요. 우주. 테슬라에서 부른 거죠. 일론 머스크를. 이거 맡아보라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화성에 인구를 이주하는 게 꿈이잖아요. 얘는 지금 테슬라 전기차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X로 바뀌었죠. 지금 트위터가. 거기다 올렸잖아요. 올렸고 지금 그 주로 올리는 그 설문조사가 스페이스X에 대한 게 더 많아요. 테슬라를 역전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로 돈 번 거를 우주에다가 활용하려고 하고 그거를 먼저 저궤도 위성으로 깔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센서뷰가 지금 스페이스X에 관련주고 그리고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랑은 인텔리안테크예요. 그러니까 먼저 더 좋은 거 저궤도 위성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스페이스X가 싹 다 먹고 그 다음에 영국의 원앱이 파산당해서 휘청거리는 그 사이에 선점을 뺏겨가지고 그 위를 갔어요, 원앱은.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네. 우리가 6G라고 5G보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음영지역을 해제해준다는 게 좋은 거죠. 남극이나 북극이나 산간지방에서도 음영지역이 없이 터진다는 게 6G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 항해를 나가는 선박 혹은 전장에서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산 쪽 이런 데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이제 센서뷰라는 업체가 예전에 지상용 쪽으로 이미 스페이스X의 벤더였고 지금 이제 인공위성용, 지상이 아니라 인공위성용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앱의 파트너는 인텔리안테크, 선박용 해상 안테나에서 전 세계 1위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종목들을 이 분야에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도 약간 수익률 게임은 약간 센서뷰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뻥 올랐다가 완전히 폭락 망했다가 밑바닥에서 원형 잔디형으로 올라오는 애들. 네. 이런 거 정말 수익률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센서뷰와 인텔리안테크가 네. 관련 스페이스X와 종목이다. 스페이스X와 네. 지금 원앱의 파트너 한 명씩 미국과 영국의 지금 그러네요. 세계 1, 2위 집어주셨네. 적외도 위성 자리 다 차지한 그 회사들의 파트너로 아마 그 저기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마가 실종돼서 거래가 위축된 지루한 장세다.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G나 뭐 이런 거 갑자기 빵빵빵 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월요일 날 했던 얘기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그 데일리로 계속 이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때문에 저도 뭐 이틀은 나오지만 좀 멀리 보자는 얘기에서 그걸 드린 얘기거든요. 네. 지금이 매일매일 사실 파월의 200 해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럼 지금 어느 구간인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에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상승이라는 거. 네. 물가 상승이 나쁘죠. 최악의 경우는 물가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이에요. 중국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물가는 천천히 올라야 사람들이 일을 알고 기업이 돌아가고 마진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에 반영해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 금리, 주가는 동행해요. 선행이냐 후행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경기 진행의 과정이란 것을 먼 곳에서 바라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삼성전자 슈퍼사이클 무슨 10만, 15만 전자 얘기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였고 지금은 그쵸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전공정하고 소재 부품주를 이제 보자. 이렇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후공정이란 장비가 너무 미친 듯이 날아갔기 때문에 네. 기술적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종목이 훌륭하고 좋아도 그렇게 과열권 RSI나 MACD 뭐 여러 가지 설정했을 때 다 과열권 80, 70 넘어요 지금. 네. 그런 거를 쥐었을 때 어떤 아픔이 있는가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엔터에서도 그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좀 보자라고 하신 말씀으로 느껴지고요. 투자에 보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네. 더해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